제일 문제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는 딸기 그 육묘를 시작하잖아요. 정식을 해서. 근데 그 육묘가 좋았을 때가 딸기 수확량도 늘고 좋지. 육묘가 좋지 않고서는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죠. 모종농사가 기본이 50%고 크게 보면 80%까지라는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엊그저께 산청 쪽에 육묘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가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상토의 그 비율, 코코피트와 펄라이트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대부분이 아마 5대5나 6대4 정도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펄라이트가 50%나 40% 이렇게 들어가면 하루에 물 한 번 줘갖고는 이게 물이 부족해요. 육류를 해드리고 그러죠. 그러면 한 2번 물을 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래서 꼭 고장이 붙어요. 네, 물이 많으면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많다기보다는 2번을 주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류기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물을 2번 주면 여기서 고장이 붙어요. 그래서 한 번만 줄 수 있는 상토를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물을 한 번 줘갖고는 오일 되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펄라이트 7대3짜리가 어디 뭐 만든 데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는 동생한테 4파레트만 내 거 주문해라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코코피트가 입자가 가늘어야 돼요. 그냥 한 번 물을 허브건이 예를 들면 한 번 줄 때 아침에 한 10분 정도 줄줄 흐르게 주고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상토를 입자가 가늘고 펄라이트가 30% 정도로 구울 수 있으면 사는 곳에다가 주문해갖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육묘 전용 상품을 써야지. 네, 근데 5대5나 6대4 정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펄라이트가 30% 들어가는 것을 보이거든요. 대부분이 물을 한 번 주고 키우는 화장들은 고장이 덜 나요. 근데 그거는 상토하고 관련이 있어요. 펄라이트가 40% 이상 들어가면 물을 하루에 한 번 줘갖고는 부족해요. 가해지네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PVB 상토 같은 경우 펄라이트가 없는 상토들을 쓰는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PVB 상토를 모종 농사 짓기는 소래요. 이게 진짜 수분을 오래 갖고 있어 하루에 한 번씩만 줘도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우리가 정식을 해놨을 때 이게 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식해놓고 이 관부 밑에가 이 수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장이 붙어요. 정식해놓고. 그래서 펄라이트가 그래도 한 30% 들어간 것이 정식해놓고도 고장이 안 붙더라고요. 온도가 한 17, 8도, 낮 최고 기온이 17, 8도 이제 이상 올라갈 시기가 전에는 한 3월 말쯤 되어야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그 정도 온도 아마 도달할 거예요. 벌써 엊그저께도 18도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물을 많이 줘야겠다. 고온일 때 온도가 높을 때가 11시부터 2시 사이거든요. 이때는
그 시간을 간격으로 조절하지 마시고 11시부터 2시 사이에는 1시간 간격으로 물을 주세요. 그리고 남지기는 좀 그 거리를 뛰시고 이때는 온도가 높을 때라 증산이 굉장히 많이 될 때니까 1시간에 한 번씩 주시라고. 그때 그 시간은 입력해 놓으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입력을 해서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생각했었는데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낮 온도 때 그때 좀 이거 아까 수분 그거 다시 보여줄까요? 그때? 그 와가사미 그 차에 오시면서 우리 회장님이 그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면은 키가 좀 작아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연면 시비에서 키 작아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가쌤이 이제 그 시비 방법 중에서 아가쌤이 칼슘 올리고 인상 올려서 이 뿌리에서 먹어서 올라가야 돼. 그 해서 흡수하는 것도 얼마 하지도 않고 뭐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연민시비에다 그걸 굉장히 그 독한 건데 이걸 찾고 그런 걸 찾고 하면은 뻣뻣해져요. 이게 줄기나 이런 것들이 뻣뻣해지면 과학 발육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부학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해보면 거의 농가들이 하나만 보는데 거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서 다 합쳐져서 여기도 보면 환기, 온도, 습도 이렇게 같이 보듯이 보는 시각을 이 딸기농부 혁신 부위 부자농법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를 증상이 나왔을 때 하나를 보지 마시고 전체를 이렇게 보는 눈을 조금 넓게 보는 거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무리 오늘 그 환기 부분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온도가 낮더라도 흐린 날은 어차피 이 딸기가 일을 안 해요. 근데 예를 들면 햇빛이 없는데 이중까지 딱 쌓아놓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 여러 가지 어떤 생리장애 장애의 요인이기도 하고 습이 높아져가지고 딸기 과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딸기도 물러지고 그래서 안 좋은 날은 온도 높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 어차피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그 2주까지는 우위를 최대한 올려놓으세요. UFP만 닫아놓고 그러면 그 습도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아침에 해 떠가지고 한 5도, 5도 정도 되면 2중 올리세요. UFP는 이제 온도가 그래도 2중 올려놓고 아마 이제 한 9시 반 정도 되면 온도가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조금씩 올리고 한 2-3번 나눠서 올리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생장 이 부분을 이제는 온도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밤에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아마 어떤 상황에서도 키가 쭉쭉 클 때예요. 커지니까 웬만하면 영상 한 2-3도만 되면은 그 90% 덮지 마세요. 이제는 한 영상 5도 정도 이 정도가 좋아요. 이 꽃대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생식생장, 영양생장 쪽으로 급속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야간 온도 낮춰주는 거, 특히 새벽 온도 이렇게 낮춰주는 거 5도 정도만 유지하면은 너무 따뜻하지 마시라고. 저희 지금까지는 저녁 온도를 보통 보일러 8도 잡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낮춰도 괜찮은 거예요. 99 있으니까 이제 불 꺼버려야죠. 진짜 나는 불을 안 떼고 농사 짓잖아요. 불을 안 떼고 농사 짓는 거. 근데 또
한쪽 면으로 보면은 가온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아침에는 그 일액 나온 거가 또 문제가 됐잖아요. 일액을 밤에는 지금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범이라 영상 5도에서도 일액이 충분히 다 생깁니다. 나오는데 그 일액 일액을 또 말려야 한다는 얘기지. 그냥 그게 갖고 있으면 오전 10시고 뭐 온도가 안 올라가면 계속 그게 누적돼 있잖아요. 그게 안 마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일액은 흐린 날 이렇게 흐려도 이 공기가 그 습이 안 많을 때는 열어놓으면 마르는데 열어놔도 습이 많을 때는 열어놔도 안 말라요. 오후 돼야 말릅니다. 그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 일액이 있어도 이것을 온도를 올라가 가지고 그 약간 온도를 막 18도 이상 20도 이렇게 해도 없는데 올려놓잖아요. 덮어가지고 이때 문제가 생기지. 이중 같은 거 올려놓고 일액이 있어도 그 곰팡이 안 붙어요. 저가 이제 이불이 이 농가에 있는데 이불을 해보니까 이불을 덮었을 때는 일액이 거의 없어. 이불에서 다 흡수해가지고 네. 이불을 마르면 이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흡수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불을 안 치고 날이 따뜻해가지고 이중만 그냥 덮고 이불 안 오고 있으면 일액이 다 맺혀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겨울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일액이 있어도 곰팡이 일액 때문에 곰팡이 붙이고 그러진 않아요. 겨울에 한기를 보시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11월 중순쯤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자꾸 겨울 습관을 계속 그걸 못 문제는 봄이라고요. 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월 중순만 되면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산야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이미 뿌리는 2월 중순만 되면 하얗게 다 뿌리가 다 내렸어요. 지금 이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 피우고 꽃을 피우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지. 이미 봄은 식물들이 반응을 해요. 지기들이 더 자라라. 그래서 잎을 피고 하려면 새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2월 달이면 이미 뿌리가 다 내렸어요. 근데 우리 하우스에 있는 딸기라 이런 작물들은 더 온도가 높이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빨리 민감하냐 알겠어요. 양에 개워서 넣는 것도 이제 끝내도 되겠어요. 아니요, 그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지원이 낮으니까 한 3월 중순까지는 끌고 가세요. 야간 온도가 그래도 한 영상 5, 6도 이상 되어야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그 배지 온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 떨어져요. 자꾸 늦게까지 그거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셔요. 돈 들어가니까 15도에서 18도 아니, 돈 들어가니까 조조강을 하려고 하면서 또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마늘하고 지온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온이 12, 3도 이하로 떨어지면 양분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우스 온도를 12, 3도 이상 올린 것이 아니고 뭐 6도에서 5도에서 한 8도 사이에 이게 맞추면 그 온도에 맞춰서 다 떨어져요. 베이지 온도가 10도 이상 안 갑니다. 지금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데펴서 같이 줘야 양분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설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전기료 그보다 훨씬 돈이 더 나오니까 아니 시설이 없으신 분은 시설을 참 그리고 그거 시설을 말고 하나 해야죠. 아까 그 부학장님 얘기한 것 중에 금년에 제가 경험한 그 여기 박노길 대표님의 경험인데 상토가 오래된 상토는 절대 멀칭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 빠짐이 안 좋은 상태에다가 멀칭까지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과습이 나. 물 빠짐이 안 좋은 데는 멀칭하는 거 그거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결국은 부학장님이 늘 얘기하는 거 두 가지. 물 잘 주고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양액제분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